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화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포럼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랜만에 낸시 거스리 그 할머님 있지 않습니까? 할머님 유괴 사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할머님이 아마도 사망을 이렇게 또 한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낸시 거슬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께서 굉장히 유명한 딸이 이렇게 또 있거든요. 사바나 거슬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이제 앵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낸시 거슬이 할머니께서 1월 31일에 실종을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또 실종을 당했냐면은 자신의 자택에서 자신의 집에서 실종을 이렇게 또 당했다. 라고 합니다. 1월 31일에.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그 영상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링 카메라에 잡힌 그 영상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됐는데 유괴를 이렇게 또 당한 것이다. 어떤 이제 복면을 쓴 건장한 몸집의 어떤 이제 남성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할머님을 이제 유괴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할머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많은 병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계셨다고요. 나이도 이렇게 또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맨날 이렇게 또 드셔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유괴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약을 드시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목숨이 위험해진다라고 하면서 이 사바나 거스리 이 앵커분께서 빨리 좀 우리 엄마 좀 되돌려 달라라고 이제 호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실종이 된 그 바로 다음 날에 협박 편지가 이렇게 또 배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백만 달러를 달라 비트코인 형식으로 첫 번째 편지에 그렇게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편지가 2월 6일에 발송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월 1일쯤에 이제 첫 번째 편지가 이렇게 발송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2월 6일에 한 일주일 뒤쯤에 두 번째 편지가 이렇게 또 발송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서는 이 두 번째 편지는 공개를 하지 말아라. 수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혼선을 줄 수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 공개가 되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편지가 오늘 그러니까 어젠가 공개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그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또 보면은 사과를 하는 그런 편지가 이렇게 또 날라왔다고 하네요. 첫 번째 편지는 협박을 하는 그런 편지였는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편지는 사과를 하는 그런 편지였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과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편지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죽이려던 의도는 없었었다라고 그렇게 편지에 적혀 있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할머니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 편지에는 미안하다, 사과를 이렇게 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편지였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바나 거스리 이 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두 번째 편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인가 해가지고 이제 바로 영상을 이렇게 또 올렸거든요. 메시지를 이해를 했으니까 엄마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제 돌려달라, 시신만이라도 이제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몸값도 지불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할머님 시신도 아직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두 번째 그 편지가 이제는 이제 공개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할머니께서는 아마도 사망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이 6개월이 이렇게 또 지나지 않았으면 6개월째 이제 거의 이렇게 또 지나면서 이 낸시 거슬 할머님 아마 이제 사망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용의자 있지 않습니까? 용의자를 지금 추적을 이렇게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한 110만 달러 정도의 현상금이 걸려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에 대해 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하면은 좀 뭐 경찰에 연락을 이렇게 해달라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자신의 집에 있다가 아리조나에 있는 자신의 집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유괴를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겪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할머님의 이제 나이는 84세였다고 해요. 84세.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외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란이랑 평화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란은 최고 수준의 핵 사찰에 완전히 합의를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너네 큰일 날 줄 알아라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대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핵 회담을 이렇게도 하긴 했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논의가 되지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란 외무부는 폭격을 당한 민감한 핵시설들에 대해 가지고 사찰단을 초청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란에서는 전면 부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사찰에 완전히 합의를 했다라고 그렇게 지 멋대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항상 거짓말, 베이스레스 클레임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링컨 메모리얼 앞에 있는 그 연못, 거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1,400만 달러를 이제 들여가지고 이제 고치지 않았습니까?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녹조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끼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5명 정도를 체포를 이렇게 떠면서 그러면서 누군가 이 연못에다가 녹조를 풀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증거를 대지도 않은 채 누군가 이 녹조를 풀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못이 이렇게 녹조가 낀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러면서 요번에도 이란이 핵 사찰에 완전히 합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증거가 없다.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스위스에서는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제 이란의 이제 대표단이랑 이렇게 또 회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스위스에서 회담을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란산 석유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이렇게 또 풀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 달러화를 결제를 이제 허용을 이렇게 또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재를 이제 풀어준다라고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란에서는 60일 동안 제재가 없이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이란의 전쟁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이 전쟁 전에는 이란이 전 세계로부터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이 이렇게 또 주도를 해가지고 제재를 이렇게 또 받고 있어가지고 이란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그런 이제 석유들은 제값을 받고 이제 팔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싸게 다른 통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팔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제재를 이제 풀어주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제대로 돈을 받고 이제 오일을 이제 팔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오일이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아마도 어마무시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을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은 미국이 완벽하게 진 것입니다. 이란의 전쟁 전이랑 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은 제재가 오히려 더 풀어졌어요. 오히려 더 풀어주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호르무즈 해협이 막힘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란이 완전히 이번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은 개방이 되기는 됐지만 그런데 아마도 휴전 협정이 이제 끝난 다음에 휴전 협정이 이제 60일간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휴전 협상이 이제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또다시 봉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통행료를 받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 이란 전쟁 전에는 통행료 같은 게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가 이제 생겨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MOU를 이제 체결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양해각서를 이제 체결을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이랑 이란이랑 평화 협상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60일 동안 이제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평화 협상을 이제 완전히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변수이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헤즈볼라랑 계속 좀 이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레바논 남부를 점령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제 레바논을 공격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 헤즈볼라랑 이제 또 전투를 이렇게 또 벌이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평화 협상이 바로 이제 깨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이제 평화 협상까지는 아직도 좀 이제 많은 길이 이렇게 또 남았다.
아직도 여러 이 불안 요소가 이렇게 또 남아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란의 전쟁은 어떻게 끝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죄수가 있다고 합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이제 복역을 하고 있는 어떠한 이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는 어떠한 죄인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이 수감자는 어떠한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종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머리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를 드레드 락으로, 레게 머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드레드 락으로 머리를 계속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감자는 교도소 생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법적 판결문에도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요. 수감자는 드레드 락, 이 머리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도관들은 그 판결문을 이제 쓰레기통에 이렇게 또 버리면서 의자에다가 이 수감자를 묶고 강제로 머리를 삭발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감자는 교도관들을 향해 가지고, 아니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데 고소를 할 수가 있나 봐요. 교도관들을 향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 소송을 기각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연방 대법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법관들 이제 9명 있지 않습니까? 9명 중에 6명은 보수파이고 그리고 3명은 진보파이지 않습니까? 6대3으로 이 소송을 기각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당연히 3명의 진보파가 이 수감자 손을 이렇게 들어줬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6명의 보수파가 소송을 그냥 기각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라고 합니다. 대법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항상 좀 이제 종교적 권리에 대해 가지고 옹호를 이렇게 또 해왔었는데, 그런데 이번 판결은 종교적 권리에 대해 가지고 수감자의 요청을 이제 저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서는 주정부 공무원의 개인을 향한 금정적 소송이 허용을 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법원에서는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감자가 공무원 개인한테 소송을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교도소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했다고 하면은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기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유럽이 미친 듯이 덥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온도가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뭐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위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프랑스의 이제 절반 이상이 적색 폭염 경보가 이제 발령이 됐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덥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역대 가장 더운 6월달을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43.3도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다고요. 11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덥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랑스인들이 더위를 피하려고 물속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바다, 강, 호수 같은 곳에 이렇게 또 갔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한 40여 명 정도가 최근 뭐 3, 4일 동안에 익사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프랑스는 너무나 이렇게 덥다 보니까 수백 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원래 일정에 있었던 뭐 음악 축제 같은 것들도 다 캔슬이 이렇게 또 되는 등 지금 더위로 인해 가지고 프랑스가 지금 뭐 비명을 이렇게 또 지르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파리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관을 해친다라는 이유로 에어컨 시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달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집들은 굉장히 덥다고요. 선풍기로만 더위를 이렇게 또 식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가로 이렇게 또 갔다가 40여 명이나 이제 익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덥다 라고 합니다. 영국도 이번 주에 40도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섭씨로 40도 이상이면은 104도 페른하이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래된 그런 주택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국은 겨울철에 이 보온을 위해 가지고 벽이 굉장히 두껍다고 해요. 벽이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창문이 굉장히 작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열기가 전혀 빠지지 않는 그런 이 집들이 굉장히 많다. 오래된 집들은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더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이렇게 받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런던의 지하철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에어컨이 없는 그런 지하철이 이렇게 또 많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이 지하철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후끈하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뿐만이 아니라 스페인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도 최고 온도가 44도까지 이렇게 또 올라갈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로 인해 가지고 111도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111도면은 엄청나게 덥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스페인에서도 첫 번째로 공식 폭염을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염을 조심해라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원래는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월드컵 경기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그 대형 스크린을 이렇게 또 앞에다 두고 이제 야외에서 단체 응원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덥다 보니까 그 응원 행사를 취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서도 너무나 덥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물가에 이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 물가에 가가지고 이제 수영을 이렇게 또 하다가 5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또 이제 유럽이 더운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유럽이 지금 열돔 현상이 지금 발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고기압 시스템이 유럽을 덮고 있어가지고 열기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상기후다라는 그런 소리죠. 유럽이 더위로 굉장히 몸살을 이렇게 또 앓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80년대 이후로 세계 평균보다 약 이제 2배가량 빠른 온난화가 지금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이 유럽은 더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유럽은 계속 더 더워질 것이다 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을 하고 있는 이 기후변화가 전 세계를 몸살을 앓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또 엄청나게 또 더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캘리포니아 항상 덥지만 뭐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 전역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또 한바탕 더위로 난리가 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에볼라 아웃브레이크 있지 않습니까? 동아프리카에서 이제 발생을 한 분디붕교라고 하는 그 에볼라 새로운 변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신종 이 에볼라 변이가 역대 최악의 아웃브레이크로 번질 위험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에볼라가 잡히지 않고 이제 계속 이렇게 번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초기에 바이러스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이다 보니까 의료 장비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부족했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검사 같은 것들도 이제 제대로 이렇게도 못하고 그리고 실제 감염자 수보다 덜 집계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에볼라에 이렇게 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에볼라에 이제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빨리 이제 추적을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확산을 막기 위해 가지고 감염자들이랑 이제 접촉을 한 그런 사람들을 추적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콩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러 지역들이 교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민 수용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 유지 문제 같은 것들이나 강제 격리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에볼라에 걸린 사람들이랑 이제 접촉을 한 그런 사람들을 추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이 에볼라가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에볼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새로운 변이지 않습니까? 분디붕교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 보니까 전용 백신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죽거나 에볼라를 이겨내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별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동아프리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가난한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 게 굉장히 적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제 퍼지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동아프리카 안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뭐 우간다, 루안다, 뭐 남수단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새로운 이 에볼라 이 분지 붕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치사율이 다른 에볼라보다는 더 낮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지금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애매하게 이제 치사율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뭐 질병 같은 것들은 더 많이 퍼지고 더 빨리 퍼지고 더 멀리 이렇게 또 퍼진다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에볼라에 이렇게 또 걸려가지고 그냥 이제 빠르게 죽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퍼지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에볼라가 애매하게 치사율이 된다고 하면은 더 많이 이렇게 더 널리 퍼지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에볼라 지금 퍼지는 게 역대급으로 계속해가지고 퍼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계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추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역대 최악의 아웃브레이크로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해요. 아직도 제대로 못 찾고 있다고요. 와, 이 에볼라 최악의 아웃브레이크가 된다고 하면은 또 이제 팬데믹이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제발 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영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영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 연합에서 브렉시트를 이렇게 또 하면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10주년을 지금 맞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렉시트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영국에 있는 국민들은 브렉시트가 영국에는 최악의 결정이었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영국의 대다수가 이 브렉시트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영국의 대재앙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브렉시트를 한지 지금 10주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6월 23일을 그러니까 딱 오늘이네요. 오늘 이렇게 또 해가지고 딱 10년이 지났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렉시트를 한 뒤로부터 영국의 경제는 지금 8%나 축소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렉시트로 인해 가지고 영국의 고질병인 저성장, 저생산성, 저임금 구조를 지금 더 악화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브렉시트를 한 10년 동안에 영국의 총리는 6명이나 지금 교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영국은 정치적인 카오스를 지금 맡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영국이 어마무시한 혼란에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 합니다. 영국을 본다고 하면은 브렉시트 이전에는 40년 동안 총리가 6명밖에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데 요번에는 이 브렉시트를 한 뒤로부터 10년 동안 영국의 총리가 6번이나 바뀌었다. 4배나 지금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영국의 총리 스타머 총리가 또 이제 사퇴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권 붕괴가 일어나고 뭐 구테타식의 뭐 교체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렉시트를 투표를 했었을 그 당시에 국민 투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 투표를 했었을 그 당시에 청년층들이랑 그리고 이제 노년층들이랑 이렇게 나눠 가지고 투표를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청년층들은 브렉시트에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투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년층들은 탈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브렉시트 유럽 연합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투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학년층들이랑 그리고 저학년층들이랑 그것도 좀 이제 많은 투표 결과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혐오도 있었었고 그리고 분열도 이렇게도 있었었다. 고학년층들에서는 남아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저학년층들에서는 우리는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 이 유럽 연합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브렉시트를 한 뒤로 지금 10년이 이렇게 또 지나면서 지금 영국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지금 후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또 빠져나옴으로 해가지고 영국은 더 망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영국 국민들이 다시 유럽연합으로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유럽연합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네요. 영국은 계속 지는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의 휘발유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소비 형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란의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비 형태가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의 그 휘발유 가격이 너무나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 소비량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6.1%나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미국인들이 이 기름값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안 돌아다니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원래는 미국에서는 그 자동차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자동차 여행을 많이 줄였다. 라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휘발유가 너무나 이렇게 또 비싸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대중교통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지금 더 많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운전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번 이 휘발유가 가격이 너무나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솔린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로 가거나 아니면은 전기차로 수요가 이렇게 또 폭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이 선호를 이렇게 돼가지고 차량을 하이브리드로 많이 이렇게 또 바꿨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판매가 많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저소득층들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들은 아무래도 이제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휘발유가 이렇게 또 오른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바꾸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휘발유에 돈을 더 이렇게 또 많이 쓰고 있는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현상도 발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휘발유가 올라? 그러면 그냥 차를 한 대 더 사지라고 하면서 차를 이렇게 한 대 더 사가지고 하이브리드나 뭐 전기차를 이렇게 또 타고 다니면서 이번 휘발유 이제 오른 것에 대해 가지고 회피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소득층들을 본다고 하면은 목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일을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휘발유에다가 돈을 더 많이 이렇게 또 썼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차량도 이렇게 또 많이 바꾸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밖으로 안 나돌아 다니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전 수준으로의 휘발유 소비는 아마도 회복이 되기가 좀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에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신기술이 도입이 되고 연비 규제가 이렇게 또 되고, 그리고 미국인들의 그 소비 습관이 이렇게 또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1인당 석유 이제 소비량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이렇게 또 하는 데만 20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 이 미국인의 소비 형태가 이렇게 또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이란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석유 소비는 예전만큼은 아니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북가주입니다. 놀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떠한 도서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6월 22일 월요일 오후 5시쯤에 세크라멘토 이제 북쪽으로 90마일 정도 이제 떨어진 치코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치코 도시에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총기 난사가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성인 2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1명이 총상을 입고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이 정상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용의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도시의 주민이다라고 합니다. 치코에 살고 있는 18세 남성이다. 라고 하네요. 브래들리 스캇 세이어라고 하는 이 18세 남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가 이렇게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모방을 하려는 그런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처럼 이렇게 또 하려고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용의자는 아마 단독으로 행동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자들은 용의자랑 아무런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제 아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냥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의자는 이 도서실에서 이제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한 다음에 뒷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9/11의 신고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경찰이 이렇게 또 와서 바로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야, 이 또라이 새끼네요. 네. 보통 이런 짓을 저지른다고 하면은 자신이 알아서 이제 목숨을 이렇게 또 끊지 않습니까? 목숨을 끊을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소리. 이런 사람이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두 명의 성인이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두 건의 살인 혐의로 지금 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야, 또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총기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어떠한 이제 호텔에서 총기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제 월요일 오전 11시쯤에 몬트리올에 있는 어떠한 힐튼 호텔에서 누군가 총을 창문 밖으로 이제 겨누고 있다라는 그런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호텔로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호텔로 이렇게 또 들어갔는데 어떠한 이제 용의자가 있었다고요. 그 용의자가 군복 차림으로 장총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을 바로 이렇게 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랑 격렬한 총격전을 이렇게 또 벌였다라고 하는 이로 인해 가지고 경찰관 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네, 너무 안타깝죠. 경찰관 2021년도부터 이제 근무를 이렇게 또 해왔었던 34살 경찰관이 현장에서 순직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찰관도 이제 총을 이렇게 또 맞았는데 지금 그냥 부상만 이렇게 또 당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아가지고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총을 쐈는지는 모른다고요. 용의자가 쏴서 이제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은 경찰에 이제 쏴가지고 사망을 했는지는 아직은 모른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용의자는 결국에는 사살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이번 공격은 테러 공격이 아니었다. 라고 하네요. 그냥 이 또래 같은 놈이 총을 가지고 이런 일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몬트리올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건이 뭐 수십 년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총기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져가지고 경찰이 총격전을 벌이다가 이제 사망을 한 굉장히 오랜만에 일어난 그런 비극이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피해자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2%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S&P 500은 0.9% 정도 급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1.4% 정도 더 많이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반도체주들이랑 AI 관련이던 그런 주식들이 대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주의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루 앞두고 이제 내일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는데 9%에서 10%가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주들이 싹 다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샌디스크도 12%가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퀄컴도 10%가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시게이트도 6% 급락, AMD도 5% 급락, 인텔은 좀 더 이제 폭이 적은 3%가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메모리 이 반도체가 이제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이랑 이제 대만 증시도 미친 듯이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2%가 폭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0% 가까이 급락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코스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랑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이제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 주식이 폭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스피도 폭락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한국 지금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미친 듯이 내려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이렇게 또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도체주들뿐만이 아니라 알파벳, 구글도 연속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알파벳, 구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고위급 AI 핵심 인재들이
빠져나감으로 해가지고 이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1% 정도 하락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스페이스 X도 장중 한때 내려가가지고 그 IPO 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한테 이제 공개가 됐었던 공모가는 150달러였거든요. 그 전에는 135달러였는데 그런데 공개가 되자마자 이제 150달러에 이제 거래가 이렇게 또 됐었거든요. 150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반등에 이렇게 또 성공을 해가지고 4% 정도, 5% 정도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스페이스X는 얼마 전에 이 IPO를 내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최고점 대비 지금 26% 이상 하락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시총 2조 달러가 이제 무너졌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AMC에 대한 오랜만에 이 AMC 극장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2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을 한다,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25%가 지금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아니 AMC는 왜 또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야? 어쨌든 간에 많이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 스토어도 월스팔고에서 이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2% 정도 이제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에서는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는데 하지만 뭐 소비재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필수 소비재 주식들은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IBM은 이 JP 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IBM은 4%가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더 폭락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선방을 이렇게 또 해줬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월마트, 프록터앤갬블, 뭐 존슨앤존슨 이런 주식들은 조금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오늘은 또 이제 AI 주들, 뭐 반도체 주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너무나 인기가 이렇게 또 몰리다 보니까 좀 이제 너무나 이제 높아진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이렇게 또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앞으로 계속 이제 폭락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건강한 조정이다. 이 주식도 올라갈 때는 항상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한숨 쉬고 이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월달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감축을 이렇게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원자재 비용이 계속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비용 절감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불확실성이 좀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응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고용을 지금 줄이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6월 달에 미국 제조업체들의 이제 감축 규모가 2009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초기 이후에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지표들만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가 이번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성장이 둔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1% 수준의 저성장을 이제 기록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페이스북 메타 있지 않습니까? 메타에서 새로운 스마트 안경을 좀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메타에서는 레이뱅이랑 협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좀 이제 비싼 그런 스마트 안경을 이렇게 또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레이뱅을 빼고 엑실로 룩소티카랑 협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엑실로 룩소티카에서 거의 대부분의 안경을 이제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여기랑 이제 협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메타 글라시스라고 하는 새로운 라인업을 출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99달러부터 시작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메타 글라시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크린은 탑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만 있고 그리고 스피커만 이렇게 또 내장이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메타의 AI 전용 이제 버튼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그걸 눌러가지고 이제 메타 AI를 바로 불러올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 메타 글라시스를 이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스마트 안경을 이렇게 또 보면은 한 번 충전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6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영상도 찍고 뭐 사진도 찍고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네, 또 이제 새로운 기능도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네,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실시간 번역 기능이 추가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뭐 힌디어 14개의 언어가 새롭게 지원이 이렇게 또 되면서 실시간 번역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보로 이동을 이렇게 할 때 내비게이션 제공을 하는 페데스트리안 내비게이터가 이제 탑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제 뭐 말로 이제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뭐 쭉 가세요.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저번 주를 본다고 하면은 저번 주에는 이제 스냅에서 2,195달러에 달하는 엄청나게 비싼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메타에서 대중들을 위한 솔직히 말해가지고 2,200달러 정도의 이 스마트 글라스 누가 삽니까? 메타에서는 대중들을 위한 299달러짜리 새로운 메타 글라스를 출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마 이거는 또 이제 많이 이렇게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선글라스들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150달러 뭐 200달러 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100달러 정도 더 주고 메타 글라스스 이렇게 또 사는 것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은 그런 금액이지 않나. 스마트 글라스를 이제 탑재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AI가 탑재가 된 스마트 글라스를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다고 하면은 300달러 가치를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ABC 뉴스 채널을 또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ABC 방송사를 또 소송을 하려고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I like their mone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소송을 하려는 그런 위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이번 주에 그 링컨 기념관 앞에 있는 리플렉팅 풀, 그 연못이 녹조가 이렇게 또 생기고 그리고 페인트가 이렇게 또 벗기다 보니까 뉴스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ABC 뉴스에서도 그 기사를 이렇게 또 내보냈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ABC 방송국을 또 소송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트루스 소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ABC 뉴스 채널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이 연못에다가 1억 달러 정도를 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한 뉴스를 보도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뭐 1,400만 달러를 써가지고 녹조가 생기고 페인트가 벗겨진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만 보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녹조가 생기고 페인트가 벗겨진 것은 누군가 나를 음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만달라이즈를 한 것이다 라고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팩트 체크를 이렇게 또 해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증거를 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이 링컨 메모리얼 앞에 있는 연못에다가 1억 달러를 썼다라는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그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바마 대통령 때에는 이 연못을 보수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3,500만 달러를 쓴 그런 기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때에는 대규모 보수 공사가 없었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 가지고 1억 달러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막 사실을 fabricate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다 만들어내고 있어. 그리고 그거를 믿는다 사람들은 진짜 어이가 없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ABC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BC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리플렉팅 풀을 보수공사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경쟁 입찰이 없는 계약을 그냥 말하라고 별장 고쳤던 사람한테 그냥 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 것도 이제 보도를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던 게 뭐 150만 달러, 2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400만 달러까지 올라가기는 갔는데 당시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4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늘어난 1465만 달러를 썼다. 라고 이제 보도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더 지금 이 보수 공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만 1,600만 달러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 보도를 이 ABC 뉴스 채널에서 이제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또 ABC 뉴스 채널 고소를 해가지고 또 돈을 뜯어낼까? I like their money라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 채널을 또 위협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자신의 그 출소 소셜에다가 적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있지도 않은 그런 사실들을 증거도 되지도 않고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뿌리고 있어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너무나 화가 나. 아니 증거를 꼭 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냥 증거도 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좀 이제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만 그 맹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왜 다 맞다고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